안녕하십니까. 황태순 TV의 황태순. 김현광입니다. 네, 오늘 2020년 4월 2일 오늘부터 선거운동이 이제 개시되는 날입니다. 네. 안 그래도 아침에 오는데 보니까 곳곳에 보면 차들 이렇게 세워놓고 음악만 틀어놓고 있더라. 아, 그건 안 하고. 안 합니다. 아, 그건 안 그게 백민데. 백민데 그건 안 하고 보니 그 대신 좀 조용한 선거로 가자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보면은 음악만 켜놓고 로고송만 켜놓고 있더라고요. 아니 근데 저 오늘 방송하기 전에 감사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. 뭔데? 아니 그저께 네. 저기 충현교회 앞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네. 계산 둘이서 이제 먹고 계산하러 나왔더니 어떤 우리 애청자분이시겠죠. 뭐 우리 점심값을 내고 가셨더라고요. 맞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 제가 예.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네. 그 야채 호떡 1,000원짜리가 있습니다. 예, 예. 그 지나가다가 이제 워낙 100m 200m 줄이 서가지고 뭐 늘 뭐 저 거기 칼국수 먹으러 자주 가는데 네. 줄이 없어. 4명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. 그래서 야 잘됐다 뒤에 딱 서가지고요. 예. 하나 사가지고 네. 또 들고 먹으면 가면 또 안 될까 옆에 이렇게 먹고 있는데 어떤 우리 또 애청자분께 두 분이 지나가시면서 아이고 김영광 씨 여러분 막 하는데 제가 이거 뭐 입에 물고 뭐 하느라고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아니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라 그러면서 또 이러고 가시더라고. 뭐 출마하셨어요? 아니 열심히 하라고. 저희 뭐 시원찮게 하고 있는데. 예, 감사합니다. 정말 뜨거운 우리 그 보여주셔서 예,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드리고 오늘 뭐 이렇게 4월 2일 선거운동 시작됐고 하는데 오늘은 좀 소프트한 얘기로 원문을 열어볼까 합니다. 소프트하면서도 무거운 얘기예요. 지금 어제 이낙연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희 올리겠습니다만은 이게 보면 이낙연 그 91년에 돌아가신 아버지 그다음에 재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니 합장한 묘입니다. 묘인데 이 선친묘를 갖다가 영광군에서 빨리 그 철거하라. 불법이다라고 했더니 이낙연 저 후보가 아이고 이게 내가 몰랐는데 이거 곧바로 이장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단언컨대 이장 안 할 것 같습니다. 이장을 해야죠. 관에서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걸 버틸 수가 있습니까?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. 지금 91년에 아버지가 보면 그 요지는 뭐냐니까 그 산이 아니라 밭에다 썼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집에 그 주요 도로로부터 이격 거리를 지켜야 되는데. 네네. 그런데 왜 안 온 거? 보세요. 동아일보 기자다 91년이면 동아일보 기자 때잖아요. 근데 이낙연 씨가 보면 2000년에 16대 국회가 돼서 16, 17, 18, 19 4선 의원 바로 영광 거기서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전남 도지사를 했습니다. 도지사 하면서 뭐 보면 그 도지사 눈치 빠꾸만 공무원들이 그 자기 저 도지사님 저 성묘 가는 묘소가 어딘지 모를 리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했습니다. 그렇게 20년입니다. 딱 정확히 지금.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도지사와 국무총리 20년 하는 동안에 그 문제가 한 명이라도 어느 공무원 한 명이라도 그런 문제 얘기 안 했겠어요? 그런데 안 온 거잖아요. 다 알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영광군청이 이게 현재 진행형 사건이에요. 무슨 갑자기 뭐 이거 3월 31일 날 어제 그저께네요. 그저께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이낙연 씨가 정말 신속하게 번개같이 이제 대응을 한 셈인 거죠. 지역에서 벌어져 있는 뭐 아버지 묘에 관한 일인데 이게 지금 과태료까지 불과했다는 거예요. 예. 지금 여러 법이 다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. 예. 그러니까 영광군청에 따르면 31일 날 뭐 엊그제야? 어제 오늘 벌어진 일입니다. 그저께. 묘지를 농지에 불법 전용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들의 묘지는 도로에서 200m 이상 떨어야 되는데 이건 도로에서 30m 떨어져 있는 것이 돼 있고 이게 농지를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농지법 굉장히 강합니다. 부재지주 같은 것도 없애기 위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록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법 위반이고 그리고 그 영광군은 원상복구 명령을 3개월에 걸쳐 2차례 내리고 원상복구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 위원장 동생에게는 매장 신고 재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니면은 매장 신고를 안 했나 봐요. 그래서 과태료 100만 원 이미 부과를 했어요. 자, 그때 재작년 그 동생이 바로 그거죠. 작년에 우리가 한번 다뤄드렸던 조국 펀드에 펀드가 아니라 무슨 뭐 있잖아 무슨
상사가 저 선박회사에 대통령 동생하고 같이 뭐 했다는 건데 이제 제가 단언컨대 네. 이럴 때 단언컨대 이낙연 씨는 지금 현재 급하니까 네. 아유 뭐 저 곧 이장하겠습니다 얘기했지만 절대 이장 못합니다. 왜 못하는 줄 아세요? 네, 왜 그렇습니까? 생각을 해보세요. 이낙연 씨가 본인 이야기들 굉장히 어렵게 자란 사람입니다. 정말 대학 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렵게 자랐는데 그 자리에서 4선 국회의원의 도지사의 국무총리까지 됐으면 흔한 얘기를 뭐 저는 별로 믿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풍수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명당 중에 명당이고 대권이 날 자리예요. 그 자리 어떻게 대권 날 자리네. 그렇죠. 그 대권 날 자리를 갖다 어떻게 옮깁니까? 이게 지금 망하려고. 이 법은 네. 농지에 관한 이 보호법이라는 건 옛날 네. 보릿고개 시절에 만들어진 겁니다. 네네. 쌀을 생산하는 농지에다가 네. 그 묘를 쓰고 뭐 우리나라 워낙 풍수 좋아하니까 네네. 여기가 뭐 당대 발복하는 데다 네네. 이러고 하면 뭐 농지를 뭐 막 하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네. 그런 법을 해놨고 네. 이낙연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몰랐다고 그러는 하루 만에 그냥 뭐 과태료 받고 뭐 몰랐다고 옮기겠다고 그러는데 네. 그건 없었을 것 같고 네. 이게 첫 번째 의혹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다. 의혹 제기보다는 뭐 당연히 미로 짐작하는 건데는 네. 이 힘으로 네. 뭐 20년 동안 눌러왔죠. 지금 선거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바짝바짝 그렇지. 아유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? 국회의원이고 4선 국회의원이고 도지사 하는 양반한테 어떻게 영광군청이 어디다 대고 삽질을 하느냐. 국무총리. 두 번째 어디선가에서 네. 이제 그 영광군청 찾아가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네. 수습 차원에서 빨리 정리한 그런 건데 네. 우리 저 황태순 대표는 이렇게 하더라도 고지를 하고 행정명령 내리더라도 이 당대 발복한 이 저 길지를 예. 그러니까 어머니도 거기다 모신 거 아니에요. 어머니 거기 모실 때 사실 시골에서는 옆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거 다 압니다. 예, 예. 그러면 뭐 일가들도 그렇고 야 저 군청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다. 네. 그 뭐 지사님 지내신 분 그 아버님 묘를 아 그때 국무총리 때예요. 하여튼 뭐 그런데 국무총리 묘를 영광군청에서 어디다 삽질을 못 하고 그러는데 야야 이것도 뭐 어려울 수 있다라고 동네에서는 다 아는 거죠. 묘라는 게 뭐 가장 장례라는 게 뭐 지역 뭐 집안 일가 대소사들이 다 하는 건데 네. 일가 대소사에서 고발했을 리는 없고 네. 그 지금 이낙연 총리 이제 뭐 대권 1순위니까 네. 이런저런 또 인터넷 언론 뭐 좀 찾아가 봤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, 그러니까 그렇죠. 거기서 뭐 영광군청에 뭐 어디 뭐 불법 아닌가요? 그러니까 군청이야 뭐 당연히 아는 대로 네. 공무원들이 뭐 거짓말을 할 수가 큰일 없고 나죠. 예. 이제 이실직고 하니까 네. 그래 그럼 빨리빨리 과태료 때리고 저 행정명령하고 했는데 이낙연 씨가 또 신속하게 또 선거전에 영향을 줄까 봐.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보면 본인 뭐 이낙연 씨는 A 아닌 B 아니에요. 황교안 대표 꺾고 국회의원 되면은 5선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제 대선 고지가 바로 적인데 라는 것이고 떨어지면은 뭐 그걸 꽝이고 어쨌든 떨어지면 모르겠으나 아니 붙게 된다면은 절대 안 옮기죠. 왜냐니까 아니 1인지야 만인지상이라는 재상 자리에 오른 그 좋은 지를 왜 팝니까? 그거 알았으면 그래 재작년에 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때 제대로 모셨어야죠. 아버지랑 합장할 때. 그렇죠. 그때도 뭐 다들 주변에서 아니 아는 사람들은 조금 얘기를 했겠지만 다들 야 그게 명당이야. 어따 대고 뭐 쌍용 무슨 봉황탕 뭐 이런 뭐 야, 근데 실제로 이게 우스갯 얘기가 아니라 1995년에 당시 김대중 총재가 자신 아버지 부모님의 묘소를 갖다가 저쪽 하이도에서 용인으로 모십니다. 아이고 제가 그때 정치부 기자였는데 기자였잖아요. 또 뭐 제가 이제 취재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간 거야. 차기 유력 대선 후보니까 그래 산골짜기 산에 올라왔더니 벌써 뭐 이거 뭐 생각도 있던 사람들이야 뭐 물길이 가느니 뭐 다 하고 또 풍수한다는 사람들이 거기 성지야. 네. 이게 왜 뭐 아니 좋은데 그러니까 옮겼겠지. 네. 전부 와서 이게 왜 하냐. 전세 버스도 하나 와 있더라고. 이거 보러 간다고. 그때 육관 선생이 그때 찾아와줬다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. 그 당시 보면 DJ가 계속 떨어지는데 자리를 옮기고 난 다음에 어쨌든 그 이해창 씨도 그 무렵에 옮겼는데? 아니 이해창 씨가 좀 이후입니다. 이해창 씨는 97년에 떨어지고 2002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. 대선 앞두고 그때 묘자를 잘못 썼는지 그때 떨어졌어요. 그래서 제가 2004년에 옮겼어요. 제가 기억이 나는데 김대중 대통령 그 아버지 옮긴 묘가 갖고서 저 조선일보 이제 3면에 정안면이 거기다 박스를 한 10장 되는 걸로 썼어요. 네네. 아니 사람들이
그게 길지니까 갔겠지 이 정도만 있는데 거기 벌써 사람들이 부글부글 막 몰려들고 이게 뭐니 포란형이니 뭐니 해가지고 제가 참 이런 사람들의 마음 길지가 따로 있겠냐. 네. 이런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. 결국 뭐 풍수도 따를 수밖에 네.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제가 내는데 이낙연 씨도 그 영광도 시골 아닙니까? 저희 경북 상주도 촌이지만은 네. 그런 얘기 많죠. 야 저기 진짜 좋은 데인데. 그리고 옮기지 않는다면은 그 아마 저 행정관청에서 강요하기도 어려울 겁니다. 왜 그런가 하면은 예. 저희 시골에 뭐 저희 상주에 뭐 고속도로가 최근에 2개가 나가지고 저희 선산 있는데도 잘리고 했는데 네. 도로공사 같은 데서 묘지 하나에 뭐 옮기는 비용들을 뭐 거의 500만 원에서 뭐 예. 1000만 원 사이에 이제 보상을 해주고 네. 그 묘지라는 게 뭐 국가가 뭐 공권력을 동원한다고 해서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네네. 할 수 있지만은 네. 개인이 못 옮기겠다고 보초는데 네. 그 누가 남의 집 묘를 가가지고 공무원이 파가지고 딴 데로 옮기겠습니까?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돗자리 까시는 거예요 지금? 예, 돗자리 뭐 안 옮긴다. 안 옮긴다.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거기서 금시발보관 땅인데 네. 그거 왜 옮기겠어요? 또 마침 그 이장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김무성 전 대표예요. 그 양반 또 옮겼어요? 2016년 그때 이제 딱 4년 전이네요. 그때 4월 탄핵될 때. 탄핵되는 그는 탄핵은 이제 12월에 되는 거고 그해 5월에 옮겼습니다. 원래 그저 김무성 씨 그저 부친과 모친의 묘가 어디냐니까 우의령 있죠. 저 우의동에서 넘어가는 흔히 김신조 루트라는 데입니다. 네. 그 우의령에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그해 총선 끝나고 대표에서 물러난 직후에 5월에 보면 원래 고향인 전남방역 아니 창업주 김용주 씨의 원래 고향인 경상남도 함양으로 옮겼어요. 그래서 그 당시 월간중앙이죠 정확히. 하여튼 한 면을 이만큼 다뤘습니다. 그 양반 그때 대선 가려고 뭐 그렇죠. 마음에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. 그러니까 2017년 12월이 대선 예정이었으니까 그때는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으로 계실 때입니다. 그러니까 그때 이제 대선 1년 6개월 앞두고 그 이장을 했는데 별로 이장해서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쨌든 육선 의원에 당 대표 집권당 대표까지 한 거 아닙니까? 근데 이장하고 난 다음에 사실 뭐 잘 되는 게 없네. 김무성 씨가 잘 되는 게 뭐 있어요? 결국 그 이후로 시름 하다가 이번에 결국 불출마하고 보면 괜히 마지막까지 흔한 얘기 얼굴 끄실리지 않았어요. 그래. 그 정치권에서 풍수 좋아하고 뭐 이런 좋아하시는 건 우리 저 포스코 포항제철 만드신 저 박태준 저 총리께서도 네. 그 김해 박도사 네. 한두 꼭 상의를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박도사도 만나봤어요. 김해 가서. 김해예요? 함양이 아니라 그 함양 박도사라고 그랬는데. 김해 박도사입니다. 김해 박도사. 저 김해 저 비행장에 내려가가지고 좀, 예. 뭐 좀 물어보라 그래요. 그래서 예. 김해 비행장 내려서 네. 뭐 택시 타고 한 30분 간 기억이 나니까 네. 그 김해 뭐 옛날에 함양에 시작하셨나? 그분이? 함양에서 시작했어요. 함양 박도사라고 하고 김해 박도사. 근데 그 이제 박태순 전 총리 말씀하시니까 이 대목에서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과 장택상 정 국무총리의 그 기기묘묘한 사연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장택상 씨가 저 선산인가요? 아니죠. 칠곡이죠. 칠곡. 예, 칠곡인데 TK죠. 예. 예, 칠곡인데 칠곡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산까지 전체 거의 전부 땅이 장택상 씨네 원래 땅입니다. 그리고 거기 장택상 씨 장택상 부친 때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소작 부쳐 먹던 분이 누구냐 하니까 박성빈 씨, 박정희 대통령 부친입니다. 칠곡하고 선산은 좀 거리가 있는데? 아니, 그게 같은 동네예요. 근데 그게 보면 그 전체 그 칠곡부터 구미 이제 선산 구미 그 전체가 거의 장택상 씨 땅이기 때문에 예. 그래서 원래 보면 그 30리 안쪽이에요. 두 집안이. 네. 예, 근데 어쨌든 저 한번 다시 사진 따 올리겠습니다만 우리 경부 고속도로 가면 장택상 커브길이라고 있습니다. 그게 쭉 오다 구미에서 갑자기 크게 휘어져서 칠곡으로 들어갑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걸 직선으로 원래 때리게 돼 있었는데 직선으로 때리면 장택상 씨 원래 그 생가 그 유명한 큰 고택입니다. 그걸 자르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 당시 장택상 씨가 근데 그 박 대통령과의 그 뭐 기가 막힌 인연은 뭡니까? 그 뭐냐, 이건 뭐 저는 뭐 풍수를 안 믿습니다만은 그건 뭐 유명한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의 할아버지, 그러니까 박성빈 씨 아버지 때 동학하셨다는 분. 네, 그분이 돌아가시고
묘자리 썰 데가 없어서 보니까 마침 구덩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구덩이에다가 그냥 묻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장택상 씨 그저 부친한테 여쭈었더니 장택상 씨 집 마름하는 사람한테 했겠지. 예, 했겠지. 그걸 뭐. 예, 그랬지. 네, 네. 그랬더니 그쪽에서 오케이. 그래서 거기 썼는데 문제는 뭐냐는 게 이건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. 칠곡 사람 다 압니다. 무슨 얘기인지. 원래 장택상 씨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천하의 그 풍수 명당 풍수들을 불러서 했더니 왕이 날 자리였다는 거예요. 네. 근데 그 조선시대의 왕이 나면 큰일 나죠. 반역이죠. 그래서 거기 말고 거기서 좀 떨어진 데 묘를 쓴 거예요. 거기는 1인지하 만인지상 총리가 날 자리다. 그리고 까맣게 잊어먹고 몇십 년이 흘러버린 거예요. 세월이. 풍수가 그때는 대통령이라는 걸 몰랐구나. 왕이나 대통령이 날짜리였으면 했을 텐데. 그런데 그러니까 왕이 난다 그래서 겁이 나서 못했네. 못했고 여기 풍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저 재상이 날 자리다 그래서 실제 장택상 씨는 국무총리가 됐고 뭐 믿거나 말거나 그 자리에 묻었던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그곳이 바로 천하의 명당 왕이 날 자리였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대선 저 1등 후보 1등 하는 양반 할아버지 뭐 아버지 묘자리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총선도 다가왔지만 대선도 다가왔네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낙연 씨 결코 그 묘자리 못 옮길 것이다. 결론입니다.